자, 강의 이어갑니다. 자, 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동해의 진료, 그죠? 동해의 진료가 왜 어떻게 죽었는가를 논지하는 가운데서 동해가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었죠? 진술충이 원이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화토에 치우쳐 건조하니 기가 중화를 이루지 못함이 원인이라 또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뭐요? 술중에 치장간 신금, 이게 뭡니까? 식상이죠, 그죠? 네. 식상을 끌어내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고 부기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행운이 그 문으로 가야 좋은데 재성문으로 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주의 원국에 식상이 없어서 화해, 유통이라고 표현했죠. 화해시키지 못하여 군비쟁제가 되어 죽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동해가 분석을 자기 진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와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이제 동해가 분석 중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동해의 분석 중 첫 번째 뭐예요? 진술충을 원인으로 분석한 이유를 추론해보면, 자, 위 각주에서 일기격의 성격 조건을 봤죠, 그죠? 그것과 같이 첫 번째 뭘 한다고요? 원령을 득하고, 그 다음에 생시의 통에 있어야 한다 그랬죠. 가색격의 일기격이, 그죠? 그리고 또 뭐 한다 그랬죠? 형충이 없고, 또 그 다음에 행운에서 파국꾼이 아니어야 한다 해서 그 중에서 뭐 형충이 없어야 함을 들고 있다. 형충이 요 중에서, 자, 즉 이 일기계의 성격 조건 중에서 뭐요? 원령을 득하고 생시의 통에 있어야 하고 형충이 없고 행운에서 파국꾼이 아니어야 한다 중에서 동해는 첫 번째로 형충이 없어야 함을 예시로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자, 보죠. 그 점에 있어서 본명은 미월생으로 원령을 득한 바, 그죠? 자, 볼까요? 자, 미월생이죠, 그죠? 미월생이죠? 미월생이니까 여기 뭡니까? 원령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얻었죠. 그래요. 원령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월생으로 원령을 득한 바 1차적으로 일기격의 승리 조건을 어떻게 해요? 갖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 정사대운 임술년, 그러니까 즉 1922년을 말합니다. 정사대운 1922년에 임술년, 술년, 그죠? 임술년에 세운의 술이 동인되어, 그러니까 동해가 진술충 때문에 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 언제나 봤더니 19정사대운 임술년, 즉 1922년에 술이, 임술년에 술이 동인되어 연과 일의 술이 인발하고, 인발이라는 동인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인발하여 이에 월지 월령이 형을 하고 또 시지 진과 충을 하게 되는데, 자, 봅니다. 세운의 술이 동인되어 술이 월지 월령이 형을 하고 또 시지 진과 충을 하게 있다. 자, 어디 무슨 소리냐? 자, 임술년 여기네요. 정사대운 임술년에 술이 연과 일지에 술이 있죠. 얘들이 그러니까 동인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동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술미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술이 미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형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술이, 자명 읽어봅시다. 술이 동인이 되면 양술이 뭐를 한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진을 또 뭐 한다? 충을 한다. 양술이 미를 뭐 하고? 형하고. 양술이 진을 뭐 한다고요? 충을 한다. 충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죠.
이 경우 팔법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자,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첫째, 형은 뭐로? 형으로 풀게 된다. 기억나나요? 네. 형은 형으로 풀게 되어 형이 되지 않는 법칙인데, 그죠? 해형이 되니까, 그 다음, 즉, 술년이, 임술년이다, 이게요. 술년이 되면 원국의 연과 일지의 술이 뭐가 돼요? 동인이 되어서 두 개의 술이 월지 미를 2대1로 형을 하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해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형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동해는 이걸 갖다 충이 또 그다음에 형은 설명을 안 했고요. 그죠? 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충이 된다, 충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형은 안 되는 거네요. 네. 자, 또 보죠. 두 번째. 연과 일지의 술이 동인되면 시지의 진과 또 뭐예요? 2대1로 뭐가 일어나죠? 술진 충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이 역시 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죠? 충은 또 뭐? 충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1의 충이라는 말은 2대1의 충이라는 말은 술진충, 술진충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은 술진충은 술진충으로 또 푼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임술년 이중형의 술미형과 이중충의 술진충은 2대1의 형충이기 때문에 모두 뭐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녀의 나이 24세가 되던 해 임술년이니까, 그죠? 네. 임술년에 술이 인동되어 술미형과 술진충은 해형되고 또 뭐? 해충이 되는 형충의 입법 원리에 입각하면 일기격, 즉 가세격이죠. 저 진료는 이 일기격의 기준인 월지월령이 형충을 받게 되어 파격이 되는 경우가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동해는 뭐라고 그랬죠? 1번으로 그랬죠. 1번으로 충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 죽은 건 사실이죠. 결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논리를 입증하지 않고 뭐예요?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기 급급한 거야. 그러니까 팔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갖다 뭘 한다고 자꾸만? 끼워 맞추기. 우리 아까 거기서 말했잖아. 등소병이가 등소병이가 사례별로 쫙 어떤 있는 걸 사주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설명하는데도 와 하고 쳐다보고 똑같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멀쩡히 형충을 받게 되어 파격이 되는 경우가 뭐 아니다. 그러나 동해는 본명의 진료의 죽음이 진술충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이 역시 동해 팔법 판단 적용이 뭐요?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다. 틀렸다 이거. 팔법의 법칙을 떠나, 자, 팔법의 법칙을 떠나 인간의 죽음을 감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단편적인 판단으로 결론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총 하나 박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말이죠. 지금 올해 충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말고 세계 인류에 올해 충이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75명. 어마어마하겠죠. 그 사람 다 죽어야 되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이거는 안 된다고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죽음과 이 죽음과 격, 그러시죠? 격은 불가분의 요소인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격이 깨지거나 격이 파하거나 이거는 정말 그런 일이 흉사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격이 지금 해충이 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면서 결정적으로 죽음과 직결하는 것은
팔법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사주의 수명성과 연관된 십신의 변화와 그들의 불균형이 가장 유력한 요소가 된다. 아하,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는 중화원리예요. 그걸 자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너지느냐, 급격히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어떤 인자에 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무너지게 되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소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장부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나빠서 안 좋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충이 있었다, 형충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런 식 표현은 사실 굉장히 비약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어가 보죠. 그래서 그리고 동해의 판단 중 두 번째, 화토에 치우쳐 건조하니 기가 중화를 이루지 못함이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이를 재적용해보며 이런 실제 결과는 맞으나 그가 인용한 이론과는 괴리가 발생하는 모순점이 발견한다.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분명히 살펴봤죠. 자, 그 이야기하면 즉 일기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기운으로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토일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가색격이라 이렇게 말했고, 목일기라 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곡직격이다 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금일기로 한다고 해서 종협격이다. 수일기라 그래가지고 융합격이다. 화일기라 그래가지고 염상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지금 이거는 토일기니까 가색격이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운의 극설을 방해받지 않는 같은 기운의 행운이 지속되어야 격이 존속되는 거예요. 즉 가색격은 화토일기로 쫙 이렇게 운에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그게 발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현대 정격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이 많죠. 이 정격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운으로만 계속 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해를 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덥습니다. 더워요. 더우니까 우리 지금 뭘 켰죠? 에어컨을 켜놨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여기가 더우니까 어떤 기운이 계속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찬 기운이, 냉 기운이 계속 이어져 줘야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밤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자연의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뭐예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밤도 되고 겨울이 됐습니다. 그럼 저걸 계속 켜놓으면은 저게 맞나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의 이법 체계를 그러니까 자연의 이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논리,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트에 거기만 자꾸 국한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격은 하나의 기운이니까 그 기운으로만 존속되어야 유지가 된다. 요렇게 정의를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극설 기운은 안 된다. 이게 과학적 이론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 입법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운이 계속 지속되어야 격이 존속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파격이 되기 때문인데, 자, 동해는 이와 반대로 기가 중화를 이루지 못함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금식상의 중화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 금은 토일기가 금은 어떻게 되나요? 토생금 해가지고 설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봅니다. 이는 동해 역시 외격인 일기격이라 규정은 하였으나 실제는 중화가 더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이중적 모순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기가 오면은 토일기로 계속 가야 되는데 금기는 어디에요? 토생금에서 내 힘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토일기하고는 논리하고 이론하고는 어때요? 정반대가 돼버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니까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중화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기격에서 갑자기 또 중화론을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맞으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중화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평균을 이루고 당연히 지나친 금덩어리가 토기가 있으면 그 토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빼서 수평을 맞춰야 된다고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가색대기는 그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놔놓고 그게 안 맞으니까 이제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중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정경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우습게 나오는 거. 그러네. 그냥 아주 간단한 이치를 갖다가 거기다가 엉터리가 이게 안 맞으니까 저걸 끼우고 좀 있으면 지금 중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동에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조후를 나와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는 거야. 그런데 뭐 결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그러니까 동에는 거다가 이거 설명해도 안 되고 중화론을 써도 나중에 또 결과는 또 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조후가 맞았다 하고 또 나와요. 이게 바로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해가시나요? 예. 자, 더 이어가보죠. 무오정사 병진대우는 토일기, 그러니까 토일기와 화토는 화생토의 생조로 토일기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세격의 이론상으로는 경기 존속들은 매우 좋은 희신문에 해당한다. 그렇잖아요? 요거 토봐요. 토화죠. 얘도 뭐예요? 얘는 화화죠. 얘는 뭐예요? 화토죠. 그러니까 일기에 보탬이 돼요, 안 돼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신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흉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거니와 이론과 결과가 일치하자는 정반대 모순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해하면 아하 이거 정말 엉터리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거든 실제로. 무슨 얘기냐 이 소리예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거예요. 지금 봐요. 이 무오대온, 정사대온, 병진대온 이걸 한번 봐요. 이게 지금 봤더니 전부 다 뭐예요? 화토예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화토예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가색격이잖아요. 그럼 이때 대운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데 그럼 죽을 일이 생기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좋은 일에 왜 좋은 일 저 때는 가장 좋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모군이 왔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죽었다니 세상에 가장 좋다고 해야 될 운에 사람이 죽는 정도의 흉사원이 되면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미신이구나. 그야말로 미신 아니야. 아니 좋은 운에는 좋은 일이 생겨도 시원찮을 일에 죽는 일 정도면 그냥 다리 부러지는 운이 있으면 그렇다고 또 그냥 좋은 일을 할 일도 없어야지. 그런데 다리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 그냥 우리 흔한 말로 호사다마 귀신 장난 이래가지고 그랬다고 해. 그런데 저렇게 좋은 운에 죽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화토운에 다리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자, 가보죠. 자, 이를 결론부터 말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정격. 자, 잘 보세요. 이걸 결론부터 말하면 정격. 정격 이렇게 쓰죠. 정격은 여러분들 격을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미리 좀 땡겨서 공부를 해보세요. 식신격 배웠죠, 그죠? 식신격, 네. 재성격, 정관격, 인수격, 상관격, 편관격,
양인격, 걸러골격격의 팔격과 그리고 잡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뭐가? 정격.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격은 정격이에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5만 가지 격을 다 지금 현재 격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립된 격 전에 아까 봤던 일기격 같은 이런 것까지도 고전에 있으니까 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팔격과 그죠? 이 팔격과 다시 한번 봅니다. 식신, 재성, 정관, 인수, 상관, 편관, 양인, 걸로 격의 8개. 그죠? 팔격과 잡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정격. 정격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격이 상신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균형신이라고 그랬고, 그죠? 균형신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요? 내용물. 그래요. 격을 그릇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상신은 뭐 내용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게 상신과 조합하여 이게 중요해요. 조합하여 뭐가 된다고요? 격국 용신이 성격되거나 이해가시나요? 행운에서 성격되는 방식의 격식 구조를 뭐라 그런다고요? 정격. 이 정격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바로 이 정격과 그러한 정격과 외격의 격식에 따른 차이다. 지금 현재 이 결론부터 말해보면은 동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론, 동해가 보는 이 외격으로 보니까 이렇게도 안 맞고, 그러니까 또 하나 중화로 끼워보고, 그것도 안 맞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제 좋은 홈까지 끼워 맞추는 이혈령, 비혈령의 격식 방식으로 하다 보는 거는 안 맞는 이유가 이런 정격으로 봐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정격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자전과 공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변화가 그게 뭐예요? 월지죠. 그게 뭐예요? 격이죠. 그게 뭐예요? 그릇이잖아요. 그거에 균형신을 잡으면 이 체신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의 다 온전한 내가 되는 거죠. 온전한 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운에 따라서 그 변화를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리학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해는 고법의 형태를 가지고, 즉 외격의 형식으로 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구차하게 여기 갖다 끼워 맞추고 저기 갖다 끼워 맞추고 해도 안 맞는 저런 모순을, 이중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자, 그래요. 본래 자편명리학의 정격은 연회자편 수록의 내격을 원용하여 그러네요. 자, 어디에서 이 자편명리학의 정격은 어디에서 연회자평이 자평의 어머니 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평의 태동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평의 연회자평에 수록된 내격을 원용하여 월지 본기 사령식. 월지에 뭐가 있죠? 본기가 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월지 본기 사령신을 뭐로 삼고? 격으로 삼고 그 격의 왕세에 따라 뭐 한다고요? 도와주고 눌러주고 억해주고. 그래서 부억신을 뭐로 한다고 이게? 상신. 균형신이라고 그랬죠? 상신을 사용하는 뭐 격국용신을 의미하게 되나? 이게 정격이야. 동해가 판단한 일기격은 주로 언제? 중국의 송대의 중국 송대의 경도가 저술한 적천수의 격국 중 하나인 외격의 격식으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송 때 썼던 그러니까 정격 전의 정격으로 격국이 완성돼 정립되기 전의 그러니까 수백 가지의 격이 있었다고 했죠. 그 격 중에 하나의 종류인 뭐? 일기격. 그러니까 그 일기격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정격하고는 그러니까 뭐예요? 무관한 거예요. 옛날 고격들. 그러한 격에 보다 보니까 저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 저 다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격으로 보면 저렇게 구차스럽게 이거 여기 가서 끼워오고 저기 가서 끼워올 필요 없이 그냥 단답이 딱 나와버린다. 왜?
우리는 지구인이잖아요. 그죠? 모든 원리는 뭐로서 변한다고요? 원령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그 원령에 의해서 변하면 원령을 그러니까 뭐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격으로 잡아버린다. 그 격을 전체를 사주에서 뭐로 잡아버린다고요? 상신, 균형식을 잡아버린다. 그러니까 사주 전체가 다 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다 내가 되어버린다. 전체가 나의 하나의 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뭐가 된다? 행운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게 이제 바로 정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적천수가 나오네요. 적천수. 자, 보면 봅니다. 들어보 마지막까지 가죠. 이 역시 경국용침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된다. 그러나 이제 여기 한번 봅니다. 적천수라는 말과 외격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요거는 우리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정격, 자편명리학의 정격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바로 이 외격은 그 전에 정격이 정립되기 전의 그런 고격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선 내격이라는 말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내격 글씨가 보이나요? 네, 괜찮아요. 안 보이면은 확대하고 보이나요? 잘 보여요. 자, 거기서 자, 내격. 자, 내격은 지금 설명했던 거죠? 자, 봅니다. 내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반드시 여기 들어요. 월지식신격. 따라해보세요. 월지식신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월지상관격. 월지편제격. 월지정제격. 월지편관격. 월지정관격. 월지편인격. 월지인수격. 이런 식으로 다 뭐가 들어가 있죠? 내격에는 월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이게 격이 점차 뭐예요?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기예요.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러니까 8가지의 격으로 구분한 격입니다. 즉, 월지오행만을 체험하여 사주의 특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월지가 식신인데 편관을 팬다라는 것은 찰패자예요. 찬다. 편관을 찾다라는 거예요. 편관을 패하는 격식을 식신제살격이다 그래. 아하, 이 무슨 소리냐? 자, 요때까지만 해들어도 자, 똑같은 원리인데 요런 식으로 표현이 틀려요. 자, 이 지금 제살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을 여기가 쉽게 말하면 월지가 요렇게 하면은 여기 뭐예요? 여기 아니고 오화가 아니고 뭐로 해야 되나요? 오화가 아니고 사가 되겠죠. 자, 사. 그럼 뭐예요? 목생화니까 뭐예요? 식신격이죠. 요 바로 식신격인데 이 식신격인데 편관을 피한다는 거야. 식신격인데 편관은 어떤 거죠? 여기서 금경목이니까 경금이 되겠죠. 그죠? 경금. 요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럴 때 요거는 뭐야? 식신이 제살격, 식신이 이 경금이 이론을 갖다 깰라 그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화급금해서 어떻게 얘를 제해버리겠다는 거야. 제하겠다는 거야. 제살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야? 식신 제살격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격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내격이라고 해요. 내격. 월지로서 하고 월지가 상관이고 인수를 배용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상관패인격 그래. 그러니까 월지가 상관이에요. 이번에 상관이니까 뭐예요? 사화가 아니고 오화가 되겠죠. 오화. 이러면 상관격이죠. 목생화 해가지고 상관격인데 상관격이니까 여기는 인수라 그래가지고 인수격이니까 임이나 계를 말하는 거야. 이게 있으면은 이 상관을 이때 이 시기만 하더라도 내격에서는 상관을 아주 나쁜 걸로 봤어요. 편관을 나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상관과 편관은 뭐야?
극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인계로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꺼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상관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관이 뭐 한다고요? 상관이 폐인격 찾다, 뭐 인성을 차서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나중에 격투기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저거는 한 예만 있으면 다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써야 돼요. 다른 표현을 썼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특징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있는데 오화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상관격이죠. 정격에서는 이걸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데, 내격까지는, 내격이라고 하는 송대의 어느 강송대에서는 이걸 뭐야? 상관격은 이걸 좋지 않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격은 뭘로? 그래요. 인성으로. 그러니까 인이나 개수로 갖다가 얘를 갖다가 눌러버렸다는 거야. 제사를 이 죄를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좋아진다 라고 표현을 해버렸다는 거야. 왜? 상관은 관을 깬다라고, 상처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물론 이 관은, 자, 이 정관, 신금이 있어요. 이게 정관이죠. 정관이니까 화극금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관을 무력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 하나만 써보면은 처, 자식, 노비까지 먹여 살리듯이, 그러니까 관이 무너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고격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관을 무너지는 것은 다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은 나쁘다 이렇게. 근데 현재는 어떤가요? 근데 이게 지금 격이 아니에요. 격은 다른 말은 뭐예요? 그릇이죠. 그릇을 갖다 깨 쪽박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관격, 지금 방탄소년단이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벌더라고요? 하루에 매출이 몇십억, 몇 억이라고 해요. 그걸 눌러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의 그 고법들을 가지고 현실에 맞추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정격은 그게 아니에요. 격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뭐예요? 내격으로 설명할 때 이거는 갖다가 다 써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성만 보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지금 정격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상관격이잖아요. 상관격이니까 이 상관을 극설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그 격을 본다. 격을. 그래서 이 격을 보다, 아, 이 사람은 상관격이구나. 근데 상관격이 지나치게 강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얘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때는 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힘이 없어요. 상관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쟤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쟤로 못 가니 관도 못 가고. 그래 안 그래요? 네. 다리가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상관을 살려줘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 살려줘. 일단 그릇을 살려놔야. 그 다음에 축쟁이든 알곡이든 담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상관을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겠지, 뭐.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상관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떤 걸 상관이 도와주시죠? 그래요. 비식으로 가니까 비견이겠죠? 그럼 우리 오면 좋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좋겠다는 뜻이겠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정격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론 구조가 되어 있고, 그게 명령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정립된 것은. 근데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시절에 쓰는 정립된 격이 아니고, 당송대 아직 정립되기 전의 격구경시라 격의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아직도 이런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다수가. 어떻게? 혼재해서.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현재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교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상관은 눌러야 된다. 편관은 7살이니 제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풀고 있어요. 편관은 주로 어떤 직업들을 많이 갖죠?
군인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판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그릇을 볼 줄 모르고. 그런데 그것도 교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설명해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김 선생 아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도 못하고 쫓겨와야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김 선생 같은 경우는 저는 평관을 가진 사람이 평관을 죽여버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렇게 상관이다 그러면은 저거 눌러야 돼. 편관이다, 저거 제사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엉터리 같은 학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뒤도 맞지도 않고. 자, 돌아갑니다. 충분히 이해됐나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격이라고 한다. 내격.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타 십신의 특징과 함께 배아바의 판단하는 격식으로 현재 정격으로 규정하는 격국경신 뭐라고요? 정격으로 규정하는 뭐라고요? 정격으로 규정하는 격국경신의 제극부호법의 이론. 극하면서 부하거나 또 뭐요? 억한다 이 말이에요. 제하거나 극해서 부호법 이론의 전신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요 부호법이 정립되기 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발전적 단계. 왜? 그 시대는 오직 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재관에 집중이 특히 관인 거예요. 관만 있으면 죄도 생기고 처자식뿐만 아니라 그 식솔뿐만 아니라 노비까지도 풍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는 그렇게 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격국경신법은 월지 본기의 격을 제극부호법의 상신을 사형신으로 조합한 격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격국경신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현재 정격을 말한다. 즉, 재성격이 쇠약하면은 식상의 부신을 상신으로 쓰고, 그죠? 재성이 있어. 이게 뭐라는 거야? 격이라는 거야. 그릇이라는 거야. 얘가 힘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부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상을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성용 식상격이 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 재성격인데 얘가 너무 강황해가지고 날쳐. 재성이 지나치게 강화하면 다른 십신들은 또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쟤를 다음 단계로 넘겨줘 버리면 되겠죠. 그게 뭐로? 반성으로.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죠? 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억이라 그래. 그래서 부하고 억하는 신으로. 부신과 억신으로. 이것을 뭐로 쓴다고 이게? 상신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 균형신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 내용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부신을 상신으로 쓰고 반대로 강황하면 관성의 억신을 상신으로 좁아요. 식상용 재성격 또는 재성용 관성격이라면 이해가시나요? 자, 재성용 식상격이 바뀌었네요. 바뀌었고 요는 재성용 관성격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명칭한다 이 말. 이해가시나요? 네. 자,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적천수라는 요 말함은 음미하고 갑니다. 저자는 원래 유백원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유백원이 알려져 있으나 실제 저자는 이상이다. 적천수는. 네. 다만 도서고증학자들에 의하면 송대의 경도에 의해 경도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백원이 저자로 된 계기는 명대의 명사라는 집전서에 보면 유기 삼명기당 적천수 일곳이라는 문구에 의해서
유백원의 저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6이라는 말을 하였고 저자와 원주가 동일로 기록되고 있으나 적전수의 원문과 원주의 해석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전이라는 거냐 내가 지었으면 내가 그거를 풀었으면 이 말하고 이 말을 좀 쉽게 풀려면 이 말하고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근데 다르면은 그게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유기는 아주 재상으로서 유명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차라 그래요 우리 대개 보면 그러잖아요 좀 멋있는 사람 다문이 쓴 거야 이렇게 하면 먹힌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가차해서 사용한다 이거 이거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 이렇게 하죠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사실 공자님이 한 말이 없는데도 뭐야 야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의 가차를 했다면 또 이런 거 있죠 야 동아일보에 그거 났었는데 야 중앙일보에 그거 났는데 경향신문에 그거 났는데 났다는데 안 믿을 재간이 있냐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설령 경향신문에 났건 동아일보에 났건 그게 페이크면 가짜 뉴스면 더더욱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차라는 거예요 가장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거는 뭐냐 원주라면은 자기가 쓴 책과 그 주석이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근데 적점수를 보면 달라 이해가요? 그러면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로 길어서 적선수의 원문과 원주 해석이 다른 것으로 미뤄 동일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누가요? 원주 네, 담원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중국인들도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이렇게 저와 같은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적천수의 저자는 호전학자들의 견해와 같이 경도의 저술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하겠다. 누구의 보다? 유백원의 6이나 600원 같은 유백원의 저서라고 우리가 읽혀져 있지만 사실은 저자가 뭐예요? 리상이래. 그런데 오히려 경도가 더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합니다. 외격은 사주의 특수한 격습을 이루는 것으로서 강왕격, 종격, 일행, 득기격, 간지, 지환격, 양신, 성상격, 암신격 등이 있다. 등등등등등등이 있다. 외격은 사주 전체를 최신으로 보고 강왕하다, 종격이다, 일행, 득기이다, 간지, 지환격이다, 양신, 성상격이다, 암신격이다, 화격이다 등등으로 격식한 다음 이에 대응하여 사용할 십신을 네 격의 월지사령신의 격국을 부혹하는 상신을 사용신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행운에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야? 정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지 정격에서 그죠? 정격은 월지 정격에서 상신을 찾아서 그 균형신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매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전체 최신을 이걸 갖다 최신으로 해놓고 밖에서 행운에서 그거를 찾아간다는 거죠. 행운에서 이걸 최신 이걸 행운에서는 용신을 여기서 잡는다는 거예요. 매격은 다른 말로 우리가 격국 용신이라는 말은 이 격에 맞는 상신을 쓰는 거잖아요. 쓴다 용신은 십신을 쓴다 그렇게 쓰는 건데 외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내 원국을 격이라 하고 행운을 채로 보는 그러한 방식을 갖다가 외격이라 그래요. 다음에 오늘 이제 딱 격국 용신에 가서 더 이렇게 분류해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즉 사주 전체를 최신으로 규정한다 하면 사주 전체가 오행의 어느 한 일행 혹은 이행에 편중되어 있는 왕신을 최신으로 하고 편중되어 있는 최신을 왕신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토 일기가 돼가 토가 더 왕했죠. 그걸 뭐로 한다고요? 채신으로 잡아서 그걸 격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행운에서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한다 그랬죠?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용신, 십신을 용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정격 개념과 이 매격 개념은 다르다. 이해가셨나요? 네. 자, 그래요. 이에 대응하여 사용할 십신, 용신하는 십신은 행운에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해가셨나요? 다시 말하면 아까 자 일격, 가세격을 생각해보세요. 토 일기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토는 모르면 행운에서 와야 돼요. 화토만 좋아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걸 갖다가 용신이라 한다면 그걸 매격이라 그래. 근데 적격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런 걸 매격이라 한다. 자 다시 가요. 여기서 이해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외격과 정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외격은 그 가세격을 설명을 들었잖아요. 자 가세격은 이 원국 자체가 다 뭐예요? 토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운에서 뭐가 와야 돼요? 화토만 쓴다는 거야. 그게 뭐야? 용신이란 뜻이야. 얘가 용신이란 말은 그런 뜻이야. 어떠한 그 십신을 사용한다, 쓴다 해서. 근데 정격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월지 정격의 그릇에다가 그것을 중화할 수 있는 십신을 상신으로 해서 쓴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원국에서. 그런데 외격은 그게 아니고 이 원국 자체를 뭐로 한다고요? 그렇지, 채신으로 잡는 거야. 그리고 그걸 사용할 용신을 어디에서 구한다고요? 세운에서 따라서 그걸 좋고 나쁘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토일기니까 토가 오면 좋은 것, 토가 아니고 목이 오면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쓴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가령 갑을의 목이 매우 왕성한 사주로 일간이 갑을좀 어느 것이 되면 강왕격을 구성하며 이 경우 목기가 일간에서 모아 재성에 해당하면 종재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종재 또 뭐 종재격, 종관격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또 계속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채신을 어디다 잡아놓는다고요? 원국에다가 잡아놓으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끔 한다고요. 종재, 종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시대에도 이걸 쓰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왜? 정립된 정격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고전이에요? 아니에요? 고전이잖아요. 그 고전에 있으니까 이게 고전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해가 어떤 모순이 일어났죠. 이래도 이론적으로 안 맞으니까 실전에 일어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중화론을 갖다 써보고 그래도 또 어차피 안 되니까 이게 또 진료를 주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조후론을 또 들고 갔다 마죠. 이런 식으로 이결령, 비결령으로 해서 가버리더라. 자, 요 내용은 이제 계속 시간이 가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들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격식의 문제를 정격의 월급격으로 간명하면 여기 중요한 이러한 모습은 일거에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5만 가지 외격이니 내격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갖다 끼워 맞추고 저기 갖다 끼워 맞추고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 할 것 없이 정격으로만 딱 풀면 이렇게 한 방에 다 해결된다. 일기격임에도 불구하고 중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또 중화가 안 되니까 또 조후를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 동해의 고민과 모순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왜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도 많은 속칭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이러고 있느냐? 이 명략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분석하고 규명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있는 걸 답습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원전에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원전에 있지만 그것이 틀렸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온 오류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일단 맞다라고 하자고요. 근데 그것이 사실과 오시라고는 다른 거라고. 왜? 대개 보면 역사라는 거는 누구 중심으로 서술되죠? 승자 중심으로 서술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패자의 역사라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긴 자의 역사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진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고전을 접하는 태도, 그리고 고전을 접하는 방식이, 접근 방식이 논리적 서술인가, 그리고 그것이 명리학적 그 메커니즘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규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연애자평에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 연애자평이 그건 네 격이에요. 그게 지금 수만큼 격이 흘러가서 정립이 돼서 이제 뭐예요? 자평명리학이 만들어서 새롭게 정립이 돼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격이라고 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거 대입하고 여기 거 대입하고 여기 거 대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고전이다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 끼워 맞추려고 저기는 저기다 끼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명리학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모순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즉 월격격이라는 거는 예시명조와 같이 일간기준 월지가 뭐라는 거죠? 법제인 것을 일컫는다. 덧붙여 이와 달리 월지가 비견인 경우, 이게 이제 정격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요게 이제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월지가 비견이면 뭐라고 제가 설명해 줬죠? 비견격. 월지가 겁제이면은요, 겁제격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격에서는 표현이 달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견격, 겁제격 해서 다른 거랑 여러분들이 똑같은 동질인데 뭐가 제목이 틀려. 그 격의 명칭이 달라. 이 격의 명칭과 내용이 다르면은 우리가 달리 배워야 되지만 내용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비견격, 겁제격 이렇게 외워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월지가 겁제인 것을 일컫는다. 덧붙여 이와 달리 월지가 비견인 경우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견격이라고 그러지 않고 정격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양인격이라고 하는 거야.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열쇠 월지가 비견인 걸 비견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명칭을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뭐냐, 격국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10층만 공부하다 보니까 비견격, 겁제격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제 격국 용신을 들어가면은 비견격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양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해가시나요? 자, 이거 자동적으로 나중에 외워져요. 응? 자, 그러니까 지금 양인격이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비견격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양인격이라고 한다. 자, 양인이라는 거는 양간할 때 양이죠, 양. 음양할 때 양. 요거는 인 무슨 인? 칼이라고 돼, 칼인. 자, 양인은 오양간. 오양간은 뭐예요? 갑, 병, 무, 인, 경이죠. 오양간에만 있기 때문에 양의 칼이라고 표현한다. 아하, 어떻게 해요? 갑, 병, 무, 경, 인. 양간만 있는 거예요. 양간만. 그래서 양의 칼이라 해서 뭐라고? 양인이라 그래. 양인이라 그런다. 다른 말로 갑이야. 갑이야. 그죠? 이름 뭐죠? 인 중에 뭐가 있죠? 갑이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이거 뭐 비견이 아니에요? 비견격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양이. 이거를 양의 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양. 이거는 양간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날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겨나. 이해가요? 이 양인이야. 양. 이거 양인이야. 그 다음에 양의 칼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겁재보다 더욱 재를 덮다라는 작용이 극열하기 때문에 겁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양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겁재라고 하지 않고 양인이다. 그래서 양인격이라고 명칭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견격을 뭐라 그런다고요? 양인격이라고 한다. 나중에 이제 배워요. 격에 들어가서는 이제 양인격이라고 설명할까요? 가령 갑1원이 인월에 태어났다면 인중의 갑비견이 격이 되어 비견격이 되나 정격에서는 비견격이라고 하지 않고 비견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비견격 명칭이 달라. 그러니까 비견이 격이 될 경우 재를 덮다라는 작용이 지나치게 극렬하다라는 의미로 뭐 양의 칼이라는 뜻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양인격이라 명명한다. 양인격이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는 격구경실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다만 일기격의 분석 모순을 위해 정격인 월급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부연해서 넘어가 보죠. 자, 월급격은 월지가 이론 기준 겁재라는 뜻이다. 월급격은. 그러니까 월지가 뭐라고요? 비견이 아니고 뭐? 겁재란 뜻이야. 월이 겁재란 뜻. 그러니까 월 같은 겁재격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월이 겁재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월급. 월지가 이런 기준의 겁재란 뜻이면 또 다른 명칭으로 걸록격이라고 한다. 걸록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걸록은 이론의 월지가 12운성으로 걸록에 해당함을 일컫는다. 즉 갑이론의 인월은 12운성으로 걸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자, 갑은 여기 있고 인까지 가봅니다. 시작. 절대 양생요 대록 뭐라고요? 걸록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걸록격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걸록. 이해갔나요? 걸록격이라며 걸록과 겁재를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걸록격 월급격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녹급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녹급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간의 이런 기준 월지는 양인이자 걸록이기 때문에 양간의 경우는 양인과 걸록이 같은 의미나 무슨 말이냐? 자, 갑의 인은 이 뭐예요? 비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인이죠. 맞죠? 그리고 갑은 이는 12운성으로 뭐예요? 걸록이죠. 그래 안 그래? 그 소리야. 그래서 양간의 경우는 양인과 걸록이 같은 의미야. 양인이라는 말과 걸록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야. 양인격이나 걸록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자, 그 의미나 자, 양인과 걸록이 같은 의미나 음간의 경우에는 음인으로 양인이 아니나 걸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다. 자, 이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음간의 경우에는 자, 을이 있고 을이 있어. 음간의 경우에 음인이 되려면 이게 뭐가 되니까요? 묘가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비견이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묘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이 아니에요. 비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묘가 되면 음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묘로 한번 가보세요. 을이 절태 양생 역대 도 걸록이죠. 자, 요 맞죠? 그죠? 걸록이야. 그러니까 음인으로서 양인이 아니죠. 이거는. 네. 음인이죠. 양인이 아니죠. 그러나 어디에 해당해요? 걸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간과 양간을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인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음인이라고는 표현하지를 않아. 그래서 음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걸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녹급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걸록은 되고 이제 비견격을 합쳐가지고 그냥 그걸 다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고? 록겁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야? 양가는 양인이자 뭐예요? 양인이자 비견이자 그게 또 뭐예요? 걸록이죠, 걸록. 그런데 음가는 양인이 아니죠. 양의 칼이 아니잖아요. 양의 칼. 네. 양간이 음인. 그런데 음인이기 때문에 음인인데 걸록인 건 틀림없죠. 네.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걸록은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를 양간과 음인을 구분하고 록급격이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붙여버려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즉, 여기 나오네요. 즉, 을의묘는 양인이 아닌 뭐다? 음인. 그런데 걸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랬고 이에 대해서는 양인격과 녹격격 편에서 자세하게 또 학습하기로 한다. 결국 명신이 들어가면 여기를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뭐냐면 녹격격이 됐든 양인격이 됐든 이런 거 구분할 것도 사실은 없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 비견격 또 뭐? 겁제격 이렇게 이해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격의 구분 명칭상 비견격 이제 비견격 다음에 또 뭐예요? 겁제격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편으로서 녹겁격이라고. 네, 록겁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록겁격 그랬죠. 그걸 통칭해서 그냥 록겁격 이렇게 표현할게요. 따라서 무 이런 기준 월지 미는 미중 기토가 기겁제가 본기인 까닭에 무 이런 기준 무토 이런 기준의 미는 이 미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비견이에요? 겁제예요? 겁제를. 그래서 그것이 겁제가 본기인 까닭에 뭐가 겁제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월상에 투관하여 성격되었다. 자, 누구? 7년4죠. 자, 그 다음 자평명리학의 근간은 앞서 설명과 같이 사주가 권형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저울이라고 했죠. 저울. 다른 말로 저울. 예, 저울처럼 권형되어 중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게 뭐야? 자평명리학의 근간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즉, 이 사주의 격은 토기의 겁제가 격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토기가 전체적으로 뭐예요? 무일원이 미월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격이야, 미격. 그러니까 뭐예요? 겁제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주변에 전부 다 뭐예요? 토일기잖아, 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토만 잔뜩 있습니다. 토만 잔뜩. 그러면 벽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흙벽돌을 토만 갖고 뭘 만들어요? 못 만들지.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려면은 우선 그 토가 너무 지나치게 단단하니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부셔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담아놓은 건 뭐냐면 쟁기질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썰어질이라고 그래요. 담아놓은 뭐라고 그런다고 이걸? 쟁기질이라고 그래요. 썰어질이라고. 그러니까 우선은 트랙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갈아야 돼요. 그죠? 자, 봅니다. 즉 이사주의 격은 토기가 겁제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뭐하는 좋다고요? 소토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토함이 뭐?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주의 재성인 수기를 모두 빨아들여버리기 때문이다. 어떻게? 토가 지나치게 많아. 거기에 일정 물이 요만큼 있어. 그러면 토가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싹 빨아버리죠. 그러면 수는 뭐예요? 재죠. 그럼 재가 싹 빨려버렸으니 재가 어떻게 없어져 버리잖아. 쟤는 그럴 때 쟤는 재성이라는 거는 재물로 가기도 하지만 재앙으로도 가버려요. 재물로 가지만 재앙으로 가요. 그러니까 재물로 가려면 반드시 그 재가 온전할 필요가 있겠죠. 토가 강한 것을 토의 기운을 빼주지 않으면은 수를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먼저 토 힘을 빼야겠죠. 썰어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썰어질을 해요. 금으로 갖다가 토를 갖다가 힘을 쫙쫙 빼요. 그리고 금은 또 수를 어떻게 하죠? 금생 수하죠.
그러니까 수가 포함을 돼야 안 돼요. 토의 힘을 빼줬고 네. 수의 힘을 키워주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네. 그러면 수가 고갈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 이해가시나요? 예. 자 그럼 그래서 즉 이 사주의 격은 토기의 겁재가 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토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주의 재성인 수기를 모두 빨아들여버리기 때문이다. 이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궁겁쟁쟁한다 이렇게 말했어. 궁겁쟁쟁한다. 자 또 봐요. 이렇게 지나친 토기의 겁재격을 소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힘을 빼는 일이다. 힘을 빼기 위해서는 식상은 뭐죠? 무토에게 식상은 뭐죠? 식상은 토생금이니까 네. 경금과 신금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식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금기를 써야 한다. 이를 방어는 뭐라고 한다고요? 쟁기질이라고 해요. 자, 딱딱하고 굳은 흙은 전기질이나 썰어질을 통해서 그죠? 예. 흙의 기운을 소토하는 방법이다. 또 목기로 소토하는 방법과 수기로 자연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이 딱딱한 흙을 갖다가 이 목기가 들어가게 되면 흙을 어떻게 해요? 해치게 되겠죠. 해치게. 그러면 토기가 설계가 되겠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또 보면 수기의 자유는 금기의 도움이 있을 때 요게 별 5개.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토가 많습니다. 토가 많을 때 수기를 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기를 쓰면 되는데 그럼 자유는 하는데 웬만큼 있는 수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요? 다 빨려요. 그래서 그거를 웬만한 수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토의 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빼줘요. 먼저 빼주고 수의 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줘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썰어지냐. 쟁기지. 아. 그게 금기야. 이해가나요? 먼저 흙을 포슬포슬하게 해주고 그 다음 그리고 수에게 뭐예요? 힘을 딱 주니까 균형을 이루어줘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흙이 어떻게 돼요? 아주 뭐예요? 좋아져. 아주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를 갖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빡빡빡빡. 그래 박수 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네. 그럴 때 벙어리 많으면 더 이제 아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지 않을 경우 궁겁쟁제가 되어가지고 그 물이 져 있는 토기가 제 하나 1.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빨아먹어버린다. 궁겁쟁제와 수기가 모두 증발하여 재물과 건강, 처의 변고가 생겨나게 되게 됩니다. 이해 가나요? 네. 자, 남자 명에서 저렇게 궁겁이 쟁제할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재물이나 또는 뭐 건강이나 또 뭐 여자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샥 빨려가겠죠. 이제 이해 가나요? 예. 이럴 때는 그럼 뭐가 있는 게 가장 좋다고요? 썰어지. 쟁기질이 필요하다.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금이다. 안 오면 응? 그 금기가 해운년에 오잖아. 아니 해운년에 안 와. 해오지 않아. 그럼 씨나 그러면은 네, 기대해야 되는 건가? 또 다른 원리를 찾아야 되겠죠. 수가 더 많아지거나 그러면 대등한 힘을 갖겠죠. 그렇죠? 아니면 목이 있거나 뭐 등등의 방식으로 해서 쓰는데 가장 좋은 게 수를 썼을 때에는 그러니까 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싹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금이 안 올 때는 어떡하냐고?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문명으로 받아. 아니 다른 걸 해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는 죄를 담으면 안 된다고 그 시기에는. 아 맞아. 그때 돈 벌라고 하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안 돼. 돈 벌려고 하자고 다른 걸 해야지. 이해 가나요? 네. 자, 고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일기가색격에 있어서의 수기는 잘 봐요. 요게 중요한 건데 이에 대해서는 일기가색격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수기는 뭐라고 했죠? 기신이 되는 규정과 이렇게 결과가 이 기신이라고 그랬어요. 기신. 그런데 우리가 전격으로 봤더니
토가 이렇게 강할 때 제가 수가 있으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군급 쟁제가 되니까 수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네. 사실 좋은 게 아니야. 언제가 좋은 거죠? 금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그러니까 일기격에 이렇게 정리할 때는 옛날에 고격은 그런 거야. 이렇게 하나 정해놓고 그러니까 실상이 현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요런 하나의 기운이 있을 때에는 재성으로 오면 좋지가 않더라라는 거. 그 하나의 이치는 뭐예요? 맞는 거야. 그런데 더 깊게는 무엇 때문에라는 말이 적용이 안 돼. 근데 사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와도 그러면 쟤는 오는 게 좋은 거냐면 금이 있으면 다 제가 있는 거야. 근데 금이 없을 때 제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다 빨려버리니까 좋지가 않다. 요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격들은 요런 이론적 정리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고전에도 그런 말은 부연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있는데 이론 정립을 못했거나 또 하나는 내인데 와서 배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중국 사람들은 때 이게 그래요. 근데 그것을 책에는 기록이 안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후대에서는 그걸 알 수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답원처럼 분석해내지 않는 한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다라고는 정리가 안 돼. 그렇지 않고서는 정립하면 안 돼. 자, 이로 미루어 가설격의 재성이 불길함의 규정은 한 가지 경우수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가설격에서는 재성격이 불길하다라는 것은 쫙 빨려가 버리니까 군급쟁제가 되는 거예요. 정적으로 변할 때.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데 요 한 가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금이 만약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가 아주 좋은 거죠. 토도 설해서 옥토가 되고 수를 보태서 자연하게 되는 것이죠. 즉 금기가 보완된 후에 수기는 논해된 것으로 보인다. 금기가 금기가 보완이 되면 수가 좋다는 게 나쁘다는 거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기경에는 그런 말이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인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결과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을 경우수 하나와 또 뭐? 옛 중국 사람들은 뭘 하나만 맛배기만 보지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아. 작은 놈 팔아서 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네 번째 동에는 행운이 금운으로 가야 좋은데 재성운으로 흘렀다고 분석한 통의 판단을 다시 한번 재정해보자. 자, 지금 보면은가 결국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보면은 행운이 금운으로 가야 좋은데 재성운으로 흘렀다라는 거예요. 재성운.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금운으로 가면은 여기서 전할 때 봐요. 이거 화토일기잖아요. 예. 토일기니까 금운으로 가면 얘가 중화가 돼야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이제 금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흘러갔느냐면 재성운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성운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나요? 보세요. 여기 이게 재성운인가요? 아니죠. 어디부터 재성운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가불. 그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재성운이 토극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 재성운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겠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 다시 돌아봐요. 재성운으로 흘렀다라고 재성운으로 흘러서 금운으로 가야 되는데 재성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야. 금운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해가 말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금운으로 갔으면은 토가 썰해질이 돼야 안 돼요. 예. 되는데 금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수운. 수운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도 쟁제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자 동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재성연의
우리 진료가 죽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언제 죽었는가를 한번 추론을 해보고 있는 중이죠. 그때 정확하게 그게 이제 재성운으로 간 그 해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가 더 규명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화토교회는 금운으로 흘러가야 이 토가 소토가 되어서 전기질이 돼서 되어 있는데 이 금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수운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운으로 가고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거죠? 수운은 여기에 수가 있고 여기에 수운이 있고 여기에 수운이 있고 여기에 수운이 있네. 그죠?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그 동의의 진료가 뭐예요? 죽었다라는 게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그럼 이 사람 나이로 이 23살에서 언제? 26살 사이에 요때에 죽었겠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시셔야 되겠습니다. 참시니까 가야겠죠.